오늘 우리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난 한 미국 대학생의 죽음을 추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교에 다니던 오토 원비어, 밝은 성격에 호기심 많은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2015년 연말 연시에 짧은 휴가 기간 동안에 해외 관광을 계획을 하고 여행사의 안내 책자를 통해서 그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작은 나라 노스코리아를 관광하는 5일간의 단기 여행을 선택했고 평양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행 안내서에는 신변이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관광 마지막 날 그는 호텔 복도에 있던 체제 선전 포스터 한 장을 떼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기념품으로 가져가서 아주 친한 친구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레스토랑에 선물로 걸어 놓고자 가져가려 했던 것입니다. 다음날 출국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갔다가 여권을 내미는 순간 곧바로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순 2016년 3월 중순 북한 최고재판소에서 원비옥은 국가전복 업무죄 간첩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북한 당국은 미국 당국의 석방 요청과 영사 접견 등을 무조건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금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2017년 6월 13일 혼수 상태의 원비어군을 미국 대표단에게 인도했습니다. 미국으로 송환되고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6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연말 배낭여행에 나섰던 한 평범한 대학생 원비어의 죽음. 그러나 그 죽음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짧은 5일간의 행적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사후에 부검을 통해 드러난 여러가지 사실들을 통해서 참으로 끔찍한 국가 권력에 의한 살인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가해진 고문의 행위는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배상 판결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의학 관계 전문가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 판결문을 간략하게 인용하겠습니다. 북한 당국은 원비어군이 식중독에 걸린 상태에서 수면제를 잘못 복용하여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전문가들은 식중독 증세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직접적인 사인은 광범위한 뇌 조직의 손상이었습니다. 뇌로 가는 혈액의 공급이 5분 내지 길게는 20분간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서 뇌 손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뇌 손상은 바로 고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벤치를 사용해서 이빨을 강제로 뽑은 흔적, 발바닥에는 전기 고문의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연방법원의 베럴 하월 판사는 또 북한에는 독립된 사법부가 없으며 고문에 의해 조작된 자백을 바탕으로 보여주기식 재판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친 재판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월 판사는 윈비어 가족에게 북한 당국은 정신적인 보상 및 징벌적 배상으로 5억 113만 달러, 우리 돈으로 5,600억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문을 제가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듯이 평범한 미국 대학생 원비어군은 호텔 벽에 걸린 선전 포스터 한 장을 떼어낸 죄로 국가 권력에 의한 고문으로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의 실태에 비춰보면 그저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일 뿐입니다. 유명한 요독 수용소를 비롯해서 이름이 알려진 곳만 8군데 이상의 정치범 수용소에 20만 명 이상의 정치범들이 강제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 정치범들에게는 윈비어군에게 가해진 고문과 또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가 죽어간 그 사례가 과연 얼마나 될는지 정확히 살펴볼 방법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김일성 세서방조는 정말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지금의 3대째 김정은 체제에서 유달리 더 많은 사람이 처형되고 있습니다. 자기를 키워준 고모부 장승택에 대한 공개적인 체포와 고사포 처형, 이복형인 김정남을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독극물로 암살한 사례만 보더라도 그 잔인성과 대담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김씨 세서방조 70년을 지탱해온 버팀목이 바로 이와 같은 무자비한 처형과 살인, 고문에 의한 것임을 오늘날 전 세계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70년을 이어온 전체주의 김일성 정권의 참혹한 인권 유린은 이제 반드시 종식되어야 합니다. 21세기 이 세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2월 상하 양원합동회의에 새해 국정연설을 하면서 원비어 가족을 초청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 북한은 자국민을 잔인하게 억압하는 잔혹한 독재 정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과의 핵무기 협상에서 단순히 핵무기 폐기뿐만 아니라 대량 살상 무기와 화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거론했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던 원비어의 죽음은 우리 대한민국과의 원비어의 인연은 단 5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그냥 묻혀지거나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전체주의 독재국가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해주는 살아있는 증거자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짧은 삶 22년 6개월에 걸친 삶의 여정을 슬퍼하고 추모하면서 북한의 전체주의 세서방조가 무너지고 2500만 북한 동포가 해방되는 그날까지 그의 희생과 고통을 되새기며 추념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울러 그의 2주기를 맞아 우리는 몇 가지 다음과 같은 점을 촉구합니다. 첫째, 북한의 김정은에게 촉구합니다. 김정은은 윈비어군의 체포, 구금, 고문 등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사과하는 한편 미국 연방법원의 5,600억 배상 판결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문재인 좌파 정권 또한 맹목적인 종국 자세를 탈피하고 동맹국의 시민이 불법적인 고문과 구금으로 처형된 이 사건에 대해 북한 측에 강력히 항의하며 국제사회 정의 실현에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셋째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 대량 살상 무기의 폐기를 넘어서 북한 2,500만 동포에 대한 인권 회복이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여 북한 해방을 성사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우리 태극기 혁명본부를 포함한 태극기 애국 세력은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를 적극 지지하며 북한 세습 전체주의 정권의 괴멸은 물론 북한 동포의 해방을 목표로 더욱 열심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신디 앤드 프레드 원비어 씨 부부를 비롯해 두 분 동생, 그 가족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원비어에 대한 사랑과 추모의 마음을 전하면서 짧은 생을 바친 원비어군의 명복을 한마음 모아 빕니다. 2019년 6월 19일